건강한 우리 몸.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임.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임진웅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덕분에 그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를 다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허임. 아, 네네. 야, 대단한 의원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전라도 나주의 노비였습니다. 노비 네. 관노.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할 수 없는 그쵸. 직업 네. 일인데 이걸 해가지고 후제 노비들을 다 치료를 해줘요. 그 시대에는 노비들이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돼 있더만요. 법칙이. 뭐 그런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신 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남도마실의 허임 임진웅 선생님. 춘곤증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맘때쯤부터는 네. 춘곤증이 좀 시작이 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사량을 좀 줄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춘곤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네네. 이제 비위허약을 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몸에서 이제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각 몸에 에너지를 보내주는 네. 역할을 비위가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계절이 바뀌고 몸이 좀 따뜻해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몸에서 소비한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비위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식사량까지 더해지면은 더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좀 줄이는데, 그러면은 오후에 좀 잠 오는 게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저는 무슨 심장을 찔린 듯한 깜짝 말도 못하고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데 식사량은 그대로 두고 이 잠을 의지게 쫓아낼까요? 이렇게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좀 개선하면 좋은데 식사량을 줄여라. 아우 가슴이 그래요. 야, 네. 저는 근데 작년보다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작년은 그래도 먹고 나면 뭐 이렇게 네. 일은 잘 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갱신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식사량을 좀 줄이는 걸로.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조금씩 여러 같습니다. 번.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끄러워지네요, 갑자기. 제가. 자, 오늘은 협착증에 대해서 네, 알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음. 질환입니다. 이제 지난주 디스크에 이어서 척추 관련 질환을 좀 선정하게 됐어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협착증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협착증이다, 허리 아프다 하면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하는 네.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풀어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제 척추관, 그리고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좁아져서, 그러니까 협착이 되어서 허리 통증이나 신경 증상 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척추에는 이제 뼈도 있지만 척추뼈 사이로 이제 뇌에서 내려온 이제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큰 신경이 있고, 이제 그게 지난 척추뼈를 나가면서 이제 국도 같은 작은 도로처럼 이제 각 부위로 신경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나 추간공 등이 협착이 되면 이 신경 등을 누르게 되고, 이런 협착도 이제 디스크처럼 이제 경추와 요추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각각 경추 협착, 요추 협착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허리에 더 많이 발생하는 네, 질환입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는데 여기가 딱 맞물리면서 교통 체증으로 맞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네. 상황이 되면서 허리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구만요. 네. 그래요. 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착증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저희 성인 이제 노년층에서는 사실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이제 검사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한 1에서 20% 정도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꽤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뭐 디스크 아니면 이 협착증 이렇게
분류가 되었네요. 일단은 가장 그 중요한 질환은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은 원인을 이제- 알아야 좀 무엇을 해결해 보죠. 네, 이제 척추관이나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는 이제 척추의 운동성과 이제 균형을 이제 유지해주는 다양한 조직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 이제 관절인 후관절이나 척추뼈를 지탱해주는 이제 황색인대에 네. 있는데 이런 이제 조직들이 변성이 와서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관을 누르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협착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왜 탈출을 한다니까? 그렇죠. 이게 지속적인 이제 부하가 이제 네. 되거나 부하가 있거나 그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면은 그 운동 활동하는 부분이 좀 굵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근육만 굵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인대나 네. 다른 조직들도 같이 굵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허리를 지탱해주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네. 굵어지게 되고 관절이 좀 생기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을 좀 막는 그런 협착이 음. 발생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경쟁적으로 하거나 네, 네, 아니면은 좀 더 무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허리에 좀 무리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게 헬스장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해요. 옆에서 그쵸. 이제 네. 근육남이 저도 이제 헬스 다닌 적이 있는데 음. 정말 속으로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근데 근육남이 막 이렇게 막 어깨 운동을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니 그 다음에 가서 막 하시더라고요. 아,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런 풍경인데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크와 달리 또 증상이 네. 또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다릅니다. 이제 허리에 협착증이 발생하는 요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고 이제 엉덩이나 골반으로 통증이 방사되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디스크처럼 이제 감각장애나 근력 저하가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제 협착증에서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오래 걸으면 이제 다리가 아프거나 저려서 걷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되거나 아니면 따뜻한 걸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그러면 이제 호전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오래 걷는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5분, 10분 이 정도만 걸어도 아플 정도. 좀 심한 5분, 10분 경우에는 걸어도요? 네, 100m 가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간헐적 파행이라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보행이 끊기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협착이 진행이 되면 그 갈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증상도 뭐 발에서 뭐 저렸다 아니면 이제 다리, 뭐 골반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그런 넓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 엄마도 이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진짜 서너 발 그렇죠. 뛰고 맞습니다. 주저앉아서 쉬시고 네. 서너 발 뛰고 주저앉아서 쉬시고 이러니까 거의 진짜 뭐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디 네. 갈 수도 없고. 네. 이야, 그렇구나. 네, 이제 목에도 이제 협착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목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때는 어깨나 팔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움직임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목은 또 좀 더 특별하게 다리에 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 이제 협착증인데 다리예요? 네, 목에서부터 신경이 다 다리까지 이어져 내려가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목에 발생하는 협착증은 허리에 발생하는 협착증보다 조금 더 무섭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경관 자체가 경추는 조금 여유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신경이 좀 쉽게 손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천천히 뭐 호전과 악화가 좀 반복이 되다가 갑작스러운 이상이나 가벼운 이제 목 운동으로도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바로 마비나 운동장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뵀던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팔이 좀 이상하면서 그 팔을 이제 움직이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정확히 보니까 팔을 이제 굽히는 동작이 힘이 안 들어가. 네. 네. 그래서 팔을 드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의심이 돼서 이제 MRI 검사를 해보니까 경추 협착이 있는 게 이제 진단이 되었고 신경 손상까지 진행된 상태여서 이제 상급 병원으로 좀 진료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냥 뭐 운동을 심하게 해서 어깨가 아픈다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깨나 이런 데가 증상이 이상한 증상이 나오면 진짜 이 협착증 진짜 바로 빨리 검사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예. 참 뚜벅뚜벅 잘 걷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찬양의 발걸음 들을게요. 찬양의 발걸음 듣고 왔습니다. 다 척추가 건강하셔가지고 그냥 누구나 그냥 거뜬하게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건강한 우리 몸 시간에서는 협착증에 대해서 임진웅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홍명숙님께서 저는 8년 전 추간판 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허리도 아프지만 2번, 3번짜리가 많이 아프네요. 이것도 허리와 상관이 있는지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음. 디스크가 이 수술한 경우에는 이건 디스크 수술인 거예요. 네, 추간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탈모 그런 수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통증이 좀 오래 가고 예, 그로 인해서 다른 증상이 또 발생하기도 해서 예.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허리 근육이나 인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치료를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년 전 수술한 건데도 그렇죠. 오래 갑니다. 오래 네. 가요. 같이 이렇게 재활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걸 같이 해 같이 주셔야 되겠네요. 네. 홍명수님. 그래요. 지금 디스크부터 협착증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척추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원래 이제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협착증 진단은 네, 어떻게 됩니까?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MRI 검사가 필요하고 네. 척추 CT, 이제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척수 조영술을 또 시행을 하는데 이 검사들도 모두 협착증 진단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엑스레이 검사는 쉬운데 검사하기가 네. 이제 간편하지만 척추관 좁아진 정도를 보는 게 좀 어려워서 그 정밀 검사로는 MRI나 이런 검사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됐다 하면은 네네. 건강검진 할 때 그렇죠. 할 때 MRI도 같이 네. 증상이 없는 협착증도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장애나 뭐 감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서 기회가 이제 있으시다면 건강검진 하시면서 같이 목이나 허리 쪽으로 MRI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매년 할 때마다는 네, 아니더라도 네, 몇 년 그렇습니다. 걸쳐서 네. 이렇게 좀 네. 띄엄띄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막 저희 친정 엄마 그리고 이제 목 협착증 때문에 빠비까지 오신 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디스크하고 비슷하게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안정과 보존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치료에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운동 마비가 오신 환자분들이거나 아니 이제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해서 허리 아래쪽 부에 이제 마미총이라고 하는 신경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압박돼서 나타나는 뭐 배뇨장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때는 바로 수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미 신경총이요? 네, 마미신경총이라고 해서 신경 다발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마미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의 이제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척추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네,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동의보감 쉽종 요통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요통은 아니지만, 이제 기요통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기로 인한 요통, 허리 통증 내용 중에, 이제 기가 막혀 요통이 생기면 오랫동안 서 있거나 멀리 걷지를 못하게 된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막힌 기의 순환을 목적으로 한 한약 처방을 하거나 심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 환자분들은 거기에 이제 다른 증상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추가적인 처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침이나 한약, 추나 등을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협착증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이제 모두 다 보존적인 치료에 일단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고, 최근 좀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일본 연구진들이 보고한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보존적 치료 중에 침치료가 이제 약물이나 운동 치료보다 조금 더 신체적 기능이나 보행 관련 증상에 좀 효과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 연구도 있고, 이제 국내 연구진들은 이제
그 치매나 한약증 이런 복합 치료를 받은 협착증 환자들을 이제 1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이렇게 장기간이 지난 후에 관찰을 다시 했을 때 예. 통증이나 허리 기능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한 보고도 있습니다. 침 치료를 받고 1년 후에 봤더니 훨씬 그 허리 기능에 여기서 효과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환자분들 증상이나 이제 어떤 아파왔던 기간들 뭐 네. 그런 것들 따라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만 음.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또 한방 치료를 또 음. 시행해 볼 수 있는 음.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홍명수님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그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디스크. 네. 그러면 이걸 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침치료도 참 추천할 만한. 그렇죠. 침치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약해져 있는 근육들을 혈액순환 시켜주고 네. 움직이는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 통증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은 데자뷰가. 네, 꾸준한 허리 운동하고 네. 올바른 자세. 네, 다시 여러 번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인데 퇴행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지속적인 사용 때문에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코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강화하면은 척추에 이제 집중될 수 있는 이제 하중을 분산하는 걸 좀 근육들이나 다른 조직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물건 들 때 이제 몸에 가깝게 해서 들거나 과도한 체중 은 이제 또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절하는 것 같은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디스크도 좀 심한 질환인데 협착증 환자분들을 옆에서 볼 때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어려운 질환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이 크구만요.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으로 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발생한 어떤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치료가 좀 더디고 그것을 좀 견뎌내야 하는 환자분들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걷는 게 힘들어지면 아주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쵸. 네,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게 한 척추가 다시 우리를 또 힘들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오늘부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만의 허리 운동 뭐 있습니까? 따라해 보려고요. 저는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아주 가볍게 무릎을 들고,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세워서 90도로 이렇게. 골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 운동이 좀 좋습니다. 네. 아침에 눈 떠가지고 다리 이렇게 쓱 올려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네네. 허리가 가볍게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이 허리 운동 한번 해봅시다요. 그래요. 이런 거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운동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멀리 막 뛰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생각만 나면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또 아주 가려운 거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요. 그래서 박수 드립니다. 고래아에 박수 쳐 들으면서 우리 임진웅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오늘은 조금 덜 떨리시죠, 이제? 조금 괜찮습니다. 네, 조금 잘하시거든요. 세 번째 때부터는 아마 날라다니실 거예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살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